자, 봅니다. 자, 196페이지. 자, 우리가 오늘 높임, 그 다음에 시간, 그리고 피동, 사동, 자, 그 다음에 부정 표현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도 우리 한번 가보고요. 자, 그리고 시간 표현이 은근히 어렵게 나옵니다. 선생님이 쭉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시간 표현이 뭐 나와봤자 한 문제, 두 문제, 그리고 되게 가볍게 나왔었는데 언제부턴가 굉장히 까다롭게 나와요. 그래서 단순히 선지 하나로 동사에 뭐 예를 들어서 은이 붙으면, 니은이 붙으면 과거니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아주 까다롭게 나오니까 정말 까다롭습니다. 진짜 까다로워. 그래서 무슨 가까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과거 시제 선어 말미로 표현하니 막 이렇게 나와. 미친 거야. 그래도 어떻게 우리 해야지. 자, 가자. 자, 먼저 우리가 높임 표현 196페이지 거기 위에 자, 꼭대기 한번 볼게요. 높임 표현. 국어에서는 말하는 대상이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말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때 이 대상 동그라미 잡고 자, 상대방 동그라미 잡고 그리고 누구에다가 별표 하나 하세요. 이 누구라는 말이 매우 중요해. 방법이 다르다.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에게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나 체계를 높임 표현이라고 한다. 되게 어렵게 표현했다. 자, 자, 상대에 따라서 높이고 낮추는 걸 보통 이제 높임 표현 이렇게 즉 낮춤까지도 포함된다는 거. 이러한 높임 표현에는 상대, 주체, 객체 그리고 높임법은 선어 발음이 조사, 특수어휘 자 이런 걸로 우리가 많이 표현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제 칠판 보시면 돼요. 제 흐름을 좀 잡아줄게. 이거 예전에 저 1학년 때나 해가지고 한번 했었지. 학교에서 그치? 잘하겠다. 잘하겠어. 잘 알겠지만 학교 자체가 워낙 거지 같아서 거지 같아서 괜찮아. 괜찮아. 파이팅 한번. 자, 먼저 우리가 높임부터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생님이 물어본 건 그래 어느 정도 이렇게 파편적일 수도 있으나 그래도 이런 개념들이 머리 안에 들어와 있겠다. 그치? 그런 거야. 자, 높임을 보시면 자, 높임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후. 아이고. 자, 누구를 높이니? 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높이니? how. 자, 요것들을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우선은 선생님이 강의할 때는 일반적인 걸 강의할 거고 왜냐면 이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접사, 님으로 높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출판사마다 좀 다르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으로 먼저 익히고 나서 자, 섬세하게 들어가자.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후.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누구를 높이냐. 그래서 문제에서도 높임의 대상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자, 후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자, 서술의 주체, 즉 다시 말하면 주체를 높이게 되는데 이 녀석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서술의 주체가 뭐니? 그러면 주어요. 그럼 이 녀석을 우리는 주체 높임. 그리고 이 주체 높임은 우리가 두 가지, 직접과 간접 두 가지 다 보셔야 되는 거야. 오늘 졸릴 거야. 졸리면 손 딱 들어. 피곤해 뒤지겠어요. 그럼 잠깐 쉬게. 자, 2번. 자, 2번은 우리가 서술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어떻게 나오냐면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 이렇게도 물어.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목적어, 부사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목적어,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 그럼 목적어, 부사어야. 자, 이 녀석을 우리는
객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청자를 높여요. 자, 청자를 높이는 거. 자, 이 녀석을 우리는 상대 높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 압존법 이런 거는 다 뺐습니다. 그냥 아주 전체 큰 지도. 거시적 흐름에서 먼저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가 중요할 텐데, 어떻게 높이니? 자, 이걸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먼저, 주체 높임부터 보겠습니다. 자, 주체 높임은 세 가지로 높여요. 자, 첫 번째는 조사로 높여요. 그래서 이 조사가 바로 뭐냐면, 깨서입니다. 바로 주격조사, 깨서. 그래서 우리가 주어를 잡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주어를 잡을 때, 주어나 어떤 목적어 이런 걸 잡을 때 조사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주어 같은 경우는 은는 이가 깨서 이걸 주어라고 하는데, 가끔은 막 보조사가 막 들어가기도 해. 막 도, 만. 자, 요거는 우리가 하면서 쌤이 설명해 줄게. 지하철 타고 다니더라고. 오, 얼마나 힘들까? 잘 왔어? 집이 좀 멀구나. 지하철 타고 와야 하는구나. 어이구, 고생한다. 고생해.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특수 어휘로 높입니다. 특수 어휘로 높이는데, 자, 대표적인 특수 어휘들 몇 개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잡수시다, 주무시다, 계시다, 돌아가시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표적인 특수어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선 어마어미로 높입니다. 바로 선 어마어미는 의식. 자,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 주체 높임이 이렇게 높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적고 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예요. 197.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객체 높임으로 갈게요. 자, 객체 높임은 저기서 서술의 대상,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 즉 결국 목적어나 부사어. 자, 이걸 의미한다고 보면 돼. 자, 그럼 먼저 기억부터 볼까요? 뭐니? 조사로 높여.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 알겠지? 조특선 이렇게 머릿속에 잡아. 조특선, 나 최룡선, 조특선 이렇게 잡아야 돼. 그래야 전체 흐름이 보이는 거야. 조사로 높여. 뭐가 있을까? 깨. 그렇지. 보통 부사어로 되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이게 생각이 안 나. 괜찮아. 객체 높임 이러면 돼. 알겠지? 조사 생각 안 나면 객체 높임 이렇게 하면 돼. 자, 니은.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특수 어휘로 높여요. 특수 어휘로 높이는데, 자, 특수 어휘로 높이는 거는 우리가 암기, 4개 암기하셔야 돼. 특수 어휘 4개. 객체는 특수 어휘 4개 암기하셔야 돼. 자, 뭐가 있냐면, 모시다, 그래. 여쭈다, 들이다, 뵙다. 뵙다 혹은 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는 법 이따가 정리하면서 알려줄 거야, 선생님이. 죽어도 안 잊어버릴 거야.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오늘은 암기할 게 좀 많습니다. 그리고 한 2번 정도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한 2번 정도 오늘 부끄러워할 수 있다. 자, 디귿. 자, 그 다음 뭐니? 선어말어미로 높여. 없습니다. 그치. 우리의 선어말어미는 몇 개? 선어말어미는 2개. 시제와 높임. 그 높이는 주체 높임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일 거야? 먼저 우리가 판단할 때 여러분들 이제 뭐가 보이냐면 이 녀석과 그 다음에 이 녀석 이 2개로 먼저 딱 판단할 수 있어요. 문장이 하나 있을 때.
첫 번째 딱 봤는데 선어말 어미 시, 그 다음에 얘 특수어휘 4개. 왜? 객체는 이 4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만 머릿속에 잡고 있으면 얘가 아니면 그냥 주체야. 알겠지? 또 하나, 선어말 어미 시가 있잖아? 끝에 있잖아? 무조건 주체야. 왜? 얘는 없거든요. 얘는 있고. 이해가지? 그러니까 시가 나오는 순간 무조건 주체 높임.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 그리고 만약에 얘가 있어. 그럼 무조건 객체 높임.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요 전체 큰 흐름이 보일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보이니, 이거? 자, 3번이 상대 높임이에요. 자, 요 상대 높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할게요. 자, 이것은 종결어미, 다른 말로 종결 표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이거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요. 이때 살짝 부끄러울 수 있어요. 이따가. 그래서 요게 전체가 바로 이제 높임의 핵심이에요.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가보자. 자, 먼저 높임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건데, 자, 누구를 높이니, who니, 그 다음에 how니. 그냥 물어보는 게 뭐야? 이 두 개만 물어본다는 얘기야. 누구를 높이니, 아니면 어떻게 높이니. 그치? 높임에서는. 자, 그렇다면 이 높임에서는 자, who, how. 그럼 먼저 who부터 봐야죠. 누구를 높이니, 즉 높임의 대상이 뭐니? 자, 요걸 묻는단 말이야. 자, 먼저 서술의 주체. 선지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서술의 주체. 서술의 주체는 자,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딱 높이면 자, 주어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어에 해당하는 게 자, 은, 는, 이, 가, 깨서. 요 정도 잡아주는 게 되게 좀 중요하고, 특히 더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얘들아, 여기에서 요 녀석을 우선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이 녀석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나도 밥을 먹는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치자. 나도 밥을 먹는다 이럴 때 주어는 나도야. 이해가지? 그러면 어떻게? 저 말을 붙여서 우리가 끌고 갈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목적어도 마찬가지겠지. 자, 나는 밥도 먹는다 라고 했을 때 밥도가 목적어라는 거. 그러면 당연히 을를 거기다 넣어봐야 되는 거야. 됐지? 그렇게 어렵게 나올 거야. 자, 이걸 주체 높임이라고 직접과 간접 생각하시면 돼. 자, 2번 서술의 대상이라고 있어요. 서술의 대상. 대상을 높이는 거예요. 목적어와 부사어를 높입니다. 자, 선지 이렇게 나와요.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 그러니까 목적어, 부사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어가 아니면 모두 객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주어가 아니면 모두 객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자라고 있어요. 자, 청자는 상대 높임. 이때 우리가 이후에 우리가 하나하나 다 볼 거야. 우리가 좀 여유가 있잖아, 시간이. 그지? 그래서 문제 싸그리 다 풀 거야, 여기 있는 거. 이해가지? 다 풀 거야. 문제 다 풀 거야. 문제 다 풀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코 풀고 막 문제 풀고 코 풀고 막 다 할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이렇게 나눠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 다른 거 열심히 하죠. 자, 됐어요. 그래서 요거에다 상대 높임 볼 거예요. 하나의 문장에 높임 표현이 2개, 많게는 3개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거. 하나의 문장에 절대로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2개, 3개까지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자, how입니다. 어떻게 높이니? 요 흐름을 기억하시라 그랬었어요, 이미. 그치? 조사로 높여, 특수어휘로 높여, 선어말 어미로 높여. 마찬가지로 조사로 높여, 특수어휘로 높여, 선어말 어미로 높여. 3가지 흐름을 쌤이 좀 잡아준 거야. 그치? 그래서 조특선 이렇게 좀 잡아주면 돼. 자, 갈게. 먼저 주체 높임은요, 조사로 높입니다. 뭐예요? 조사가 깨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어휘로 높여요. 자, 그래서 잡수시다, 주무시다, 계시다, 돌아가시다. 옛날에는 어떻게도 나왔었냐면 요거 하나 툭 던져주고 요거 하나 던져주고 자, 이거는 어떻게 높인 거야? 모두 골라라 라고 했을 때 이거는 특수어휘로 높이면서 시, 선어말 어미로도 높여요. 이게 정답이었어. 그러니까 특수어휘 안에 선어말 어미가 있을 경우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까지 다 포함했었어. 근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된 거야. 잡수시다가.
왜냐면 선어말 어미는 생략해도 말이 돼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가시다 그러면 시를 빼면 가다 이렇게 말이 돼야 돼. 얘 한번 볼까 얘? 자 내가 이렇게 묻는 거야. 이 시는 선어말 어미니?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시를 빼고 게다가 있나? 이걸 판단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선어말 어미가 아닌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학평에서는 이걸 선어말 어미 시로 봤지만 평가원에서 한번 정리해 줬어요. 뭐라고 정리해 줬냐면 잡수시다는 이걸 선어말 어미 시, 그 언급 없이 이거 자체가 특수어휘야 라고 해준 거야. 근데 만일 학교에서 우리 이런 말 쓴다. 잡숴봐. 할머니들 잡숴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시를 빼도 되는 거지. 그래서 아직도 어떤 학교에서는 이거 선어말 어미 시로 봐도 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알겠지? 그래서 학교에서 하게 되면 반드시 뭐 해줘야 돼?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이거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할 거야. 프린트에 있으면. 알겠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주무시다, 계시다, 돌아가시다. 자, 요것들 우리가 있습니다. 자, 먹다의 높임, 자다의 높임, 그 다음에 여기 잠깐 해줄까? 저 주무시다 이게 잠깐 해줄게. 나왔으니까. 예전에 이제 홍랑의 시조에서 뭐가 있냐면 외뻗을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입 고나거든 나라고 여기소서. 요 시가 있어요. 그때 어떤 표현이냐면 자신은 창밖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사용됐다는 얘기야? 자다에 선어말 어미 시 딱 붙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때는 자시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 여기에 자다에 시가 딱 들어가면서 갑자기 여기 어간이 바뀌어 버립니다. 주무로. 바뀌어 버리는. 그래서 주무시다가 사용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다의 높임. 그러니 여기 시는 선어말 어미 시가 아니죠. 이해가죠? 여기까지가 어간이야. 하지만 여기 자신은 창밖에에서 자 여기에 시는 선어말 어미고요. 얘는 아니라는 거. 알겠지? 그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 의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으시다. 그 다음에 뭐 가시다 이렇게부터 표현하시면 돼요. 있으시다, 가시다. 자, 객체 높임 볼게요. 조사로 높입니다. 그래서 객체 높임 이렇게 생각 안 나면 하셔도 되고요. 특수어휘 자, 요 4개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외우시냐면 이렇게 외워. 모시여 드리다. 됐지? 그러면 모시다, 여쭈다, 드리다 이렇게 모시어 드리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 알겠지? 모시어 드리다 이렇게 하시면 이 4가지가 머릿속에 잡힐 거야. 모시어 드리다 자 이렇게 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모시어 드리다 자 이렇게 잡아 4개. 자,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 높임 우리가 이따가 암기할 거예요. 이따가 쭉. 자, 이때 선생님이 여기서 이런 건 뺐어요. 여기 접사로 높이는 게 하나가 있긴 있어요. 님을 붙여서 접사로 높이고요. 그리고 요런 특수어휘 말고 뭐 댁, 진지, 말씀 이런 것도 특수어휘인데 학교에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여러분들 프린트로 선생님이 보고 판단을 내릴 거예요. 알겠죠? 자, 요거 찍으세요. 좋았어. 잘했어.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상대 높임법부터 나옵니다. 자, 볼게요. 상대 높임법. 상대 높임법은 자,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자,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이다. 자, 이때 포인트는 낮추어까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 있다. 말씀 있잖아. 자, 요 녀석은
이것도 사실 특수어인데 학교에서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자, 이 특수어인데 말씀은 높임도 되고 낮춤도 돼요. 이런 이제 팁을 하나 알아두면 좋아. 말씀이 높임인 이유는 선생님 말씀할 때 자, 이럴 때는 높임이 돼요. 자, 근데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럴 때는 낮춤이 됩니다. 이해가죠? 요것도 우리가 따로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말씀. 아무데나. 아무데나 대충 적어.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갈게요. 상대 높임법은 자, 뭐라고? 종결 표현 혹은 종결 어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결 표현, 종결 어미로 실현되는데 크게 격식체와 그 다음에 비격식체로 나뉜다. 그래서 밑에 표 외워야 돼. 우리 밑에 표 외워야 돼. 거지같이. 자, 우선 외우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무슨 평서법은 어떻게, 의문법은 어떻게, 명령법은 어떻게, 요것을 판단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우리가 해보면 사실 되기 때문에, 자, 먼저 이 녀석 우리가 외우십시다. 칠판 봐요. 자, 칠판 봅시다. 거기 전체가 뭐냐면, 격식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눠서 여기 비격식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하나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총 몇 개냐면 여기는 이렇게. 오, 야, 나 좀 잘 그리지 않았냐? 선생님 원래 표나 동그라미 잘 못 그리잖아. 내가 스스로 만족하셨어. 자, 비격식체는 자,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각각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십시오체가 있어요. 책 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하십시오체가 있고요. 자, 여기는 하우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하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헤라체가 있습니다. 이걸 밑으로 내렸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해요체가 있고요. 여기에 해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만 가지면 안 되면요. 여기 앞에 이게 뭐에 해당하니 그것까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녀석은 뭐냐면 아주 높임. 그 다음에 얘는 예사 높임. 그 다음에 얘는 예사 낮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낮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자, 두루 높임. 자, 이 녀석은 두루 낮춤. 자, 요걸 이제 우리 외워야 돼. 이거 우리 외워야 되는 거야. 외워야 되는 거야. 자, 이제 이렇게 외우시는 거야. 이걸 던져주면 좋은데 부광이잖아. 부광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섬세하게 들어가야 돼. 부광은 모른다. 자, 이렇게 외우세요. 하십시 오게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하십시 오게라 이렇게 딱 끊어서 하십시오 하오하게 이거 너무 어려워. 그쵸? 하십시 오게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하십시 오게라 하십시 오게라 머릿속에 이게 막 입에 붙어. 되게 신기하게 붙어. 쓸데없는데 하십시 오게라 하십시 오게라 밑에는 그냥 딱 보이죠. 그냥 해요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잖아. 그치? 하십시 오게라 이렇게만 잡아주면 돼. 그리고
이걸 외우셔야 돼. 이것만 외워주시면 아는 당연히 높임 낮춤의 관계고요. 얘는 당연히 위에 게 높임 낮춤의 관계고요. 여기 두루도 높임 낮춤의 관계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 어떻게 외우면 뚜루뚜루뚜루 이렇게 외우시면 돼. 아주 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나중에 또 여러분들 먼 훗날 우리 또 이제 또 젊음을 발산할 또 막 클럽 이런 데 가셨을 때 뚜루뚜루뚜루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그럼 이해가죠? 그러면 이거 다 외우실 수 있어. 이따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 가자. 안 시킬게. 안 시킬 거고, 안 시킬 거야. 안 시킬 거고, 요거 지운 다음에 다시 하나씩 이를 지우면서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그럼 할 수 있어. 자, 하십시 오게라. 하십시 오게라. 됐습니까? 하십시 오게라. 됐습니까? 하십시 오게라. 거기 뭐 하는 데인데요? 뚜루뚜루뚜루 이렇게 하시면 돼. 이해가죠? 이렇게 하시면 돼. 자, 뚜루뚜루. 자, 그러면 해보자. 자, 해보자. 야, 이쪽에다 지우고 한번 해봐야 돼. 문법이 얼마나 거지 같니? 그지? 난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 자, 이거 지웁니다. 이거 지울게요. 바보. 다 지울 필요는, 선생님이 사람이 좀 헐렁합니다. 사람이 좀 헐렁해. 자, 갈게. 자, 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볼게. 자, 여기가 격식이죠? 그냥 딱 이를 집어. 조용히 속으로. 근데 속으로 하지 말고 입술을 좀 벌리면서, 얘기는 안 해도 괜찮으니까, 갑자기, 막 이러지 마. 내가 깜짝 놀라. 알겠지? 갑자기 신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뭐니, 네. 깜짝 놀란다. 격식체, 이 녀석이 비격식체. 격식체는 보통 이제 공적인,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이 하는 거고요. 자, 이 녀석은 사적인 그런 자리에서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긴 높임의 정도고요. 자, 먼저 자, 갑니다. 자, 어떻게 외워주셔야 되냐면 하십시오체. 그렇죠? 하십시 오게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하우체, 하게체, 헤라체. 됐죠? 이렇게 머리 잡죠? 그럼 당연히 밑에는 뭐예요? 해요, 해.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이 중요했죠? 자, 왼쪽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죠? 그쵸? 자, 요거 가야 돼. 여러분들, 사실 선생님 춤 잘 춥니다. 좀 잘 춰요, 선생님. 예전 부끄럽지만 선생님, 예전 홍대 죽돌이었습니다. 자, 가자. 물론 아르바이트는 힙합 클럽에서 했고요. 그거 끝나고 바로 상수 쪽으로 이렇게 가면 거기 이제 락 클럽이 있었거든요. 드럭이라고. 거기 가서 놀았지. 학교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저희 힙합 클럽에서 이렇게 물건 파는 거야. 이게 춤추고 있잖아. 춤추고 있으면 저기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맥주 같은 거 여기서 사고 돈 받고 이러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나도 할 거 없으니까 흔들흔들. 그러니까 이제 그루브를 옛날에 잘 탔죠. 이제 이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 끝나면 이제 막 해가지고 이제 공연이 얼마 안 남았거든. 그럼 이제 락클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재밌었어 그때 얼마나 재밌었는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선생님 락을 좋아해가지고. 자, 가자. 뚜루뚜루뚜루.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끄집어내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 갈게요. 아예니까 아주 높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예니까 예사 높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야지. 됐죠? 그 다음에
그렇지. 예사, 얘가 높임이니까 낮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주, 그렇지. 얘가 높임이니까 낮춤입니다. 자, 그리고 뚜루뚜루뚜루. 자, 이거 뭐죠? 두루 높임이고요. 얘는 두루 낮춤입니다. 이러면 다 외운 거예요. 이해가지?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면 돼.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밑에 거기 상대높임법 표 한번 보셔야 돼요. 아, 얘들아, 그건 적어야 돼? 혹시 그거 적었어? 거기 적었어? 하십시오, 계랑. 그거 적었니? 그 외우는 방법? 안 적었지? 자, 거기다가 적으세요. 하십시, 오, 게, 라.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하십시, 오, 게, 라. 자, 그 다음에 예,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어떤지. 갑자기 생각났어. 예전에 예전에 한 재수수 형이 이거를 뚜루뚜루뚜루. 너무 심취한 거야, 이놈이 쓸데없이. 너무 심취한 거야. 너무 심취해가지고 얘가 이거에 뚜루뚜루뚜루를 자기 느낌으로 하다가 결국 이걸 까먹은 거 알아. 얘가 이거, 선생님, 얘야까지는 알겠는데 뒤에가 뭐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넌 어떻게 외웠는데? 그랬더니 얘야 두두두두두두. 그래서 내가 꺼져라 이 자식아. 그래서 두두 높임 이런 거 없지 않아. 두루두루두루. 그래서 그 녀석 아주 재밌었어. 요거하고 그 앞에 우리 관형사 외웠던 거 기억나요? 관형사 우리 외웠던 거? 이그저 맨. 그거하고 이거하고 섞어서 아주 재밌게 했었던. 자, 이제 뭐가 어렵냐면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총유법, 감탄법이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하십시오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주위에 아는 오빠가 군대 갔다 그러면 군대 갔다 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하는 게 하십시오체예요. 보통 단아까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가십니다. 가십니까? 가십시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십시오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건 뭘까? 가시지요예요. 이해갑니까? 가시지요 별표 하나 잡으세요. 가시지요 별표 잡으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 자칫하면 이거 뭐하고 헷갈릴 수 있냐면 저기 밑에 해요체하고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해가죠? 그러면 그의 차이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거기에 우리가 시예요, 시.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됐죠? 그래서 저기 밑에는 일단 밑으로 내려가서 하오체. 예전에 어떤 친구한테 야, 하오체 대표적인 거 얘기해봐. 그때 이 녀석이 니하오. 야, 그거 아니야. 그건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니하오. 자, 하오체 가오. 여기까지가 다 가오야. 하지만 학교에서 어떻게 나와? 가시오. 헷갈리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가시오. 이때 가구려 별표 치세요. 이거 저 하오체야. 가구려. 그리고 또 하나 갑시다 있죠? 갑시다도 별표 쳐. 그럼 오른쪽에 가는 구려는 자연스럽게 보이겠죠. 그죠? 앞에 가구려가 있으니까. 자, 이거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자, 아니면 가고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하계체. 가네, 가나, 가게, 가세, 가는구먼. 자, 가는구먼 별표 쳐. 가는구먼.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쭉 몇 번씩 하셔야 됩니다. 자, 헤라체. 간다, 가나, 가라, 가자, 가는구나 별표. 자, 이런 느낌. 자, 해요체 되게 편하죠. 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셔요, 가세요에서 이제 헷갈려지는 거야, 이제. 격식하고. 그래서 이것도 좀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거기 보니까 평소법하고 의문법, 그리고 이제 명령법에서는 여기서는 우리가 비분절 의문이 혹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어에서는. 자, 왜냐면 가요 됐습니까? 이런 게 이제 다
어떤 억양에 따라서 자, 의미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자, 그다음 해체. 가. 이런 거. 이런 겁니다. 아까 별표 친 것들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 특히 아이들이 가장 당황해하는 건 뭐냐면 가구려하고 가는 구먼이에요. 알겠지? 가구려만 이거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왼쪽에 수능 적중 포인트라고 있어요. 격식체와 비격식체 구별 한번 볼게요. 보조사 요를 붙여서 자연스러우면 비격식체. 그래서 여기에 있어. 그래서 있어요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럼 괜찮으면 바로 이제 요를 붙여서 자연스러우면 비격식체고요. 요를 붙여서 자연스럽지 않으면 격식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굳이 몰라도 되겠죠. 왜? 요 표 자체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해요체인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있다요. 괜찮은데? 여기 있다요.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왼쪽 꼭대기 올라가 봐. 하나하나 다 볼 거야. 자, 주체와 객체라고 있을 거야. 주체는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인 사람을, 그렇지? 이렇게 나온다. 밑줄 쳐봐. 주어 자리에 쓰인 사람. 그러니까 뭐야? 주어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객체는, 자, 밑줄 쳐.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쓰인 사람을, 어쨌거나 여기서 공통점은 뭐야? 사람이야. 그러니까 높임은 사람을 높여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체 높임에서 주어 자리에 있는 사람을 높여야 되는데, 그 사람을 높이지 않고 사람과 관련된 사물이나 신체나 다른 사람을 높일 때, 그때 우리는 간접 높임이라고 이따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갈게요. 예를 들어 미니가 할머니를 모시고 집에 갔다. 딱 보세요. 미니가 할머니를 모시고 집에 갔대. 자, 누구를 높였니? 그럼 여러분들은 주체냐 객체냐 상대냐를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선어말음이 보여요? 시 보이니? 안 보이지? 자,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의 특수어휘 있어요? 모시어들이다 뱀 이거 있습니까? 있지? 그럼 이건 객체 높임인 거예요. 이해 갑니까? 금방 판별하죠? 이렇게. 자,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있는 미니가 서술의 주체이고요. 목적어 자리에 있는 할머니가 서술의 객체, 즉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핵심 체크 거기 1, 2번 한번 볼게요. 핵심 체크 1, 2번. 상대 높임을 실현하는 요소로 자, 적절한 것은 바로 보여야죠. 정답 4번인 거죠.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봐요. 실현 요소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바로 how죠. 깨야 깨니까 객체 높임. 이거 객체 높임의 실현 요소입니다. 자, 이번에 조사 깨서예요. 깨서는 주격 조사죠. 그러니까 주체 높임. 자, 특수어휘는 자, 주체, 객체 모두 해당이 되고요. 특히 객체 높임에서 특수어휘 모시어들이다. 자,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5번에 자, 선어말어미 의식. 자, 선어말어미가 있는 것은 주체 높임입니다. 됐죠?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자, 2번. 자, 상대 높임법에 비격식체에 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어렵다. 그치, 어렵다. 자, 볼게요. 가자. 5개. 어서 5개. 하계체. 그쵸? 어렵지 않죠? 해체.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하십시오체. 그쵸? 이거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야. 하십시오. 날씨가 좋아. 날씨가 좋아.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니? 이건 뭐 굳이 이제 좋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야? 그냥 해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쵸? 요가 붙어야 해요체야. 좋아요 그러면 그때 해요체입니다. 이거 해체입니다. 꽃이 피었다. 여기는 상대 높임 없어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에 작았구먼 이거 뭐니? 하계체. 됐죠? 그래서 요거 헷갈린다 그랬지, 그치?
하계체 구먼 헷갈려. 그래서 개구먼, 개구멍 이렇게 어떻게든 암기해내세요. 알겠지? 이렇게 나오면 당황하는 거야. 차갑구먼? 이거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별표 친 것들 꼭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제 밑에 주체 높임법입니다. 자, 주체 높임법은 서술의 주체를 높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보다 서술의 주체가, 즉 문장 안에서 주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이나 사위적 지위 등에서 높을 때 사용되면서 기본적으로 서술어에 자, 서너 말음이 의시가 붙어서 실현되고요. 주격조사 깨서가 쓰이기도 한다. 자, 그럼 여기 밑줄 치셔야 돼. 형광펜으로 바르시면 좋아. 자, 서너 말음이 의시 이거 바르시고요. 그 다음에 주격조사 깨서 바르시면 됩니다. 그치?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자, 할머니께서 식사를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녀석과 그 다음에 저기 197페이지 오른쪽 꼭대기에 보시면 간접 높임이 있어요. 그래서 자, 요 두 가지 다 보셔야 됩니다. 주체 높임법이 여기 딱 네 줄로 끝내버린 거야. 사실 되게 긴데. 자, 그러면 칠판 볼게요. 이거 주체 높임까지 끝내고, 자, 그리고 내가 좀 쉽시다. 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문장으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갈게요. 자, 할머니께서 식사를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할머니께서 식사를 하신다.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건 선어말음입니다. 선어말음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이 바로 이제 만약에 선어말음이 시가 없다 그러면 객체 높임의 모시어들이다 100 요걸로 우리가 두 번째 사고 과정으로 가시면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자, 할머니께서 식사를 하신다. 그렇지. 얘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쵸? 얘가 눈에 들어와야 돼. 자, 그럼 뻔하죠? 무슨 높임? 주체 높임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그 다음에 우리가 자, 높임의 요소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하신다. 그리고 이게 쭉 앞으로 보면 이게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선어말어미로 높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사로 높였다. 주체 높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퍼펙트합니다. 그렇지? 되게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쌤은 간접 높임을 가볍게 좀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로 묶어드릴 겁니다. 오른쪽 위에 있긴 있지만 오른쪽 위에 한번 볼래? 197페이지 꼭대기. 높여야 할 주체가 주어와 밀접한 관계. 신체, 소유물, 그 다음에 생각 이런 거예요. 신체, 소유물, 생각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 의시를 사용해서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인다. 여러 가지 볼게요. 자, 간접 높임 갑니다. 요거 아이들이 좀 헷갈려요. 간접 높임. 살짝 헷갈려요, 아이들이. 그래서 쌤이 어떻게 끌고 가나 사고 과정이 중요한 거야. 다 예쁜 걸로 갈 거예요. 자, 할머니의 손이 예쁘시다. 할머니의 가방이 예쁘시다. 할머니의 따님이 예쁘시다. 세상에 모든 건 다 예쁘죠. 자, 이렇게. 그리고 할머니의 생각이 예쁘시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럼 보세요. 자, 요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우리는, 자, 뭐부터 봅니까? 예쁘시다. 자, 제일 끝에부터 봐야죠. 선어말음이 시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하시라. 선어말음이 시 어디 있어? 여기 있다. 그치? 자, 다 똑같이 갈게요. 자,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건 뭐예요? 주체구나. 그죠? 이제 보이죠? 선어말음이 시가 있습니다. 주체예요. 그럼 얘도 주체구나. 얘도 주체구나. 이렇게 딱 판단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주체니까 뭘 높이는 거야? 주어를 높이는 거야. 이걸 판단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아까 아이들한테 그럼 여기 주체니까 주어 찾아. 그럼 애들이 할머니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틀리는 거야. 이거 할머니가 아니야. 왜냐면 주어는 은는이가 깨서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치? 그러니까 여기 뭐죠? 정확하게 볼까요? 그렇지. 이렇게 가잖아. 얘가 주어잖아. 여기 뒤에 주격조사 있죠? 맞습니까? 이해 갑니까? 따라서 정확하게 주체 높임이 맞는 거예요. 손이가 주어예요. 근데 우리가 늘 하지만 높임은 사람을 높여야 되는 거야. 따라서 손은 누구의 손? 할머니의 손. 그래서 한번 거쳐서 결국 높이는 건 할머니죠. 그러니까 이건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간접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기 위에 볼까요? 식사를 하시는데 하십니다. 주체잖아요. 그럼 주어 뭐예요? 할머니. 바로 사람 높이죠. 그러니까 쟤는 직접인 거예요. 자, 근데 얘는 간접이죠. 자, 그 다음 밑에 것도 볼게요.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예쁘시다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주어 찾으세요. 은는이가 깨서. 됐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주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주체가 맞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거치니까 간접입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자, 예쁘시다. 자, 주체 맞습니다. 서너머러미 시가 사용됐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머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가 주어입니다. 어차피 따님은 나보다 나이가 어릴 테니까. 그치? 따님이 2살이야. 근데 얘를 높이기 좀 뭐하잖아? 하지만 할머니의 거기 때문에 높이는 거죠. 이때 사실 학교에 따라서 이 님을 접사로 높인다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보고서 확인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간접이 되는 겁니다. 요 간접 이해가지? 그치, 아주. 만일 아까 쌤이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게 있어. 만약에 할머니의 따님 도 예쁘시다. 이렇게 나왔을 때, 따님 도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따님 도도 주어라는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때 은는이가 깨서를 붙여봐야 되는 거야. 따님도 예쁘시다. 그럼 주어야, 그래도. 따님도. 왜? 따님이 예쁘시다. 이렇게 되잖아. 그치? 중요해. 자, 그 다음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 한 방에 선생님이 주체를 설명할 거야. 할아버지께서 방에 계시다.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 다 나오시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쌤 아는 그 지인이, 최 쌤은 나중에 되게 참 근사한 할아버지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화냈습니다. 아니라, 난 섹시한 할아버지가 될 거야. 그래서 근사한 것도 멋진데 자, 할아버지께서 요즘 내가 이렇게 화가 많아. 지난 언제야?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잘 모르겠는데 지난주인가? 기억도. 작년에 선생님한테 배웠던 아이들이 온 거야. 와서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원 졸업한 친구들. 여학생 둘이 왔어. 둘이 와가지고 딱 왔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거지. 그래서 수업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케이크를 이렇게 들고 왔더라고. 그래서 쌤이 승질냈습니다. 왜 케이크를 사오냐? 내가 사줘야 되는데.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니네 빨리 해가지고 1억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승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전 선생 나중에 시간 잡고 와라. 그럼 선생님이 술 한잔 하지마. 고기에다가. 이런 얘기해서 보냈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여학생 둘이니까 작년에 그 녀석들 저희 촌년이었거든. 딱 오면 진짜 여러분 딱 소녀. 딱 여러분들 그 소녀. 촌티나는 소녀. 근데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말이지 이 녀석들 막 곱게 분칠하고 이렇게 온 거야. 너무 예쁜 거야. 우리 애기들.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예뻐질까. 그치? 내년에 또 승질했습니다. 어떻게 남자친구 사귀었어? 아니요. 이 자식들 대학교 때 남자친구 안 사귀면 어떡해. 화가 많아졌어. 자,
할아버지께서 방에 계시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얘 한번 볼까? 자, 여기는 서너 말음이 시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얘는 특수어휘예요. 그쵸? 모시어들이다 뵙 아니죠? 자, 그럼 얘는 특수어휘입니다. 자, 그럼 뭐가 눈에 들어와? 얘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치? 그러면 반드시 이건 주체 높임입니다. 자, 주체 높임에서 얘는 직접이에요. 자, 이거 높임의 요소가 어떻게 되니? 특수 어휘로 높여, 그 다음에 조사로 높여,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교장 선생님의, 이게 가장 많기 때문에 요 얘가 옛날부터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다는 말 안 씁니다. 여기서 안 쓰고 있으시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얘로 판단할게요. 자,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첫 번째 사고 과정은 선어 말음이 의시가 있나?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무조건 주체 높임이죠. 됐죠? 쉽죠? 자, 그리고 주어를 찾으셔야 돼. 주어 어디 있어? 말씀이. 은는이가 붙은 거 보이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서 이 녀석이 주어가 될 겁니다. 따라서 주체 높임이 정확해요. 그런데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지.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요 주체. 그렇지? 바로 간접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지? 이때 포인트 갈게. 이것을 만약에 계시다로 바꾸면 어떨까? 왜냐면 둘 다 있다거든요. 됐지? 계시다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 뭐냐면 계시다는 어디만 사용한다? 직접에만 사용하는 단어야. 알겠지? 직접은. 나머지 간접에는 의시 이런 거 많이 사용하고요. 자, 요거는 이 계시다라는 말은 만. 됐습니까? 요러면 주체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요. 됐죠? 자, 시간 드립니다. 찍으세요. 됐습니다. 자, 잠깐 쉴게요.